자, 이런 와중에 일본은 지금 후쿠시마에서 핵연료를 꺼내갖고 이걸로 실험을 한다고 3g을 꺼내려고 하다가 실패했다고 합니다. 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를 꺼내는 작업이 13년 반 만에 처음으로 시도될 예정이었는데 장비 설치에 문제가 생겨서 중단이 됐습니다. 반출 장비에 실수가 발견돼 즉각 중단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핵연료 잔해 반출이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애초에 한 약 3g의 핵연료 잔해를 꺼낼 계획이었는데 이게 안 된 겁니다. 이 3g을 꺼내갖고 시험을 해보고 싶은 거야. 지금 방사능 농도라든지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반감기 같은 것들을 생각해갖고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오염 상태인 건지 그걸 처리할 수 있을지의 문제인 건데 문제는 이 안에 거의 800톤이 880톤. 거의 880이면 거의 1000톤 가까운 거 아니에요. 1000톤 가까운 원자로와 연료봉과 그 주변에 있는 콘크리트와 흙들이 다 녹아가지고 그냥 하나의 어떤 용융돼 있는 덩어리 상태로 있는 거고 지금도 계속해갖고 분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염수가 매일 90톤이 생깁니다. 이거를 갖다가 제어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계속해서 핵 반응이 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물을 뿌리는 것뿐이야, 물을. 그래서 물을 뿌리면 그 물을 뿌려서 다 쓰면서 증기가 만들어졌고 수증기로 오염된 수증기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증발이 되지 않은 물들은 다시 액화가 돼가지고 흘러나오는 게 하루에 90톤씩이 나온단 말이야. 이거는 진짜 얼마나 그 오염이 심한 물인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한 물이에요. 이 정도면 사람은 그냥 즉사야. 이 정도의 어떤 오염도 같으면. 예전에도 이거 꺼내려고 하다가 컴퓨터 그 로봇이 다 망가져가지고 아예 시도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어떠한 그 기계 장치도 거기 가까이 가게 되면 그 방사능에 타버려가지고 회로가 타버려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연구하겠다고 3g을 빼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는데 이것마저도 실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지게 포기하고 콘크리트로 덮고 진짜 두터운 콘크리트로 덮어서 더 이상 비산하지 않도록 하는 상태에서 묻어놓고 체르노빌처럼 2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 새끼들이 그걸 안 해요.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데도. 왜 이걸 안 하느냐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 대부분 가장 신빙성 있는 주장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1, 2, 3호기고 그 옆에 새롭게 만들어 놓은 그 신형 원자로들 1, 2, 3호기가 더 있거든. 근데 이 신형 원자로는 애초에 미국하고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연료봉의 재처리나 또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우라늄 원료를 또는 실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실험로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전 세계에 후쿠시마에밖에 없는 거고 미국의 지분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없앤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미국이 승인을 해주면 아예 거기를 그냥 세멘트로 다 덮어버리는 게 사실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더 이상 오염수가 나오는 거는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아직도 그 옆에 원자로에서는 뭔가 미국하고 실험을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실험을 통해 가지고 핵 처리하는 기술들을 일본이 습득을 하게 되면 그걸로 갖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우라늄을 비롯한 고준위 원자로에 있는 폐기물들을 일본이 다 맡아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는 거야. 그걸로 수익을 올리겠다는 거야. 그 계획이 설계나 짓는 건 미국, 그 다음에 그거를 처리하는 거는 일본, 그리고 중간에 싸게 공사하고 만들어주는 건 한국. 요렇게 삼각으로 해갖고 일종의 이 원자로 동맹이 그렇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도 이거를 갖다가 방류도 실험적으로 해보고 있다는 거야.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방류를 하게 될 때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일종의 실험 차원에서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오늘 어제도 그렇고 한동훈이 뭐 1년 지나서 이거 괴담이다라고 얘기하고 오늘 용산에서도 야당이 오염수 괴담 선동을 해서 혈세 1.6조가 쓰였고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데 아무 피해가 없는데 사과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진짜 1조를 썼대요 우리가? 몰라. 진짜로 우리가 일본이랑 뭐 거기에 관련된 바닷물에 이런 거를 실험하기 위해서 1조가 넘는 돈을 집행해서 썼대? 예산을 투입했다는 말은 있더라고요. 아니 1.6조를 썼으면 실험 데이터라도 좀 갖고 와 봐봐.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네들만 실험하고 데이터가 있어요. 중국도 시료를 달라고 하니까 일본이 못 준다고 해. 그래서 러시아도 중국도 홍콩도 다 일본 수산물 금지했어요. 그럼 우리만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 아무튼 우리가 1조 6천억을 썼다 그러면 최소한 뭐 시료 채취를 몇 번 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했다든지 뭐 이런 거를 내놓고 혈세를 낭비를 한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게 어떻게 낭비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뭘 조사했어? 뭘 1.6조를 뭐 홍보했잖아. 사실 일본 수산물 안전하다고 홍보한 거 다 아니에요? 안전하다고 기차에서 책자 뿌리고 동영상 뿌리고 동영상 만들어서 유튜브에다 날리고 이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1.6조란 돈을 동원을 해갖고 한 게 있냐고. 1.6조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수산물 1001년 바닷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44,000회 실시했다고는 하거든요. 아니 근데 했으면 데이터를 공개를 하라고. 공개된 건 없죠. 데이터는 공개도 안 하면서 내가 다 했어라고 얘기하면 누가 믿냐고. 몰라도 되는데 내가 했다고. 그냥 내가 했다는 것만 알고 있어? 아니 했으면 결과는 니네들이 몰라도 돼. 근데 내가 했어. 1조 6천억을 써서 했어. 우리 거는 했다 치자. 일본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은 오염수 방류 지점 인근의 어류 3중 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방류 2달이 지난 뒤에는 이게 10배가 됐어요. 근데 그나마도 이 지난해 10월 측정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안 해, 자료가 없어요. 안 올라오고 있어요. 일본에도 자료가 안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얘네들 니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어! 우리 바다에만 했다는 소리야? 우리 바다 44,000군데 찍어봤다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찍어서 어디가 얼마 나왔는지 좀 보여달라니까? 그건 말할 수 없지만 니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어. 지금 일본 놈들도 1차 방류하고 별일 없을 거야. 희석되면 괜찮아 그랬는데 10배가 높아지니까 2차 방류 이후부터는 아예 조사를 안 해요. 지난해 10월이면 거의 1년이 다 돼가네. 그러니까 1차 방류 끝날 때 아이씨. 그 이후 아마 하고 있어도 데이터 발표를 안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뭐 일본에 가서 뭐 회의한다고 해서 회의록도 없잖아, 그런 것도. 아니 거기서 뭐 모니터 할 수 있게끔 자료도 제공하고 상시로 공개를 한다며 뭘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그게? 없고 일본이 주는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총독부야, 정보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아휴. 민중의 소위 측의 기사를 보면 일본 안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어떤 그 생태 변화의 증거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대요. 어제 국회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1년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일본이 현재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이 소개됐습니다. 두 가지인데 일단 일본 원숭이들 사이에서 소두증과 같은 이상 징후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소개됐고, 그리고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가리비의 오염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됐는데, 우리나라 2023년 그 수입품 중에서 일본 가리비가 아주 많습니다. 중국 쪽에서 수입을 안 하니까 더 많은 가리비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후쿠시마 사고 이후가 더 많아진 거, 소두증 더 많아진 거 빨간 거거든요. 이 크기가, 머리 크기가 확 줄어들었어요. 사고 이후에. 이런 거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원숭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원숭이는
일본 그 동북부 쪽에 있는 산악지대 집중적으로 퍼져서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후쿠시마 쪽에서 그렇죠. 도쿄로 그 위로. 건너오는 중간에 일본 일본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산악지대 산맥 세 군데가 있는데 요쪽 지역에 살고 있는 애들이야. 이게 도쿄로 오기 전에 얘네들이 먼저 그쪽에서 자생해서 살고 있는데 얘들은 그대로 저 수증기에서 만들어진 비를 맞고 이게 축적되는 계속 산림의 계속 축적도가 제일 높거든요. 그렇죠. 흙에 축적돼 있는 게 그냥 우리 생각에는 이게 증발돼 버리면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를 그 방사능 수증기들이 비가 돼서 떨어지면 특히나 산비탈 같은 쪽에는 낙엽이나 토양에 그대로 붙어가지고 계속 농축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게 임산물, 고사리나 버섯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 버섯에 제일 많이 쌓인다고. 근데 거기서 가장 활발하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 애들이 원숭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10년 지났는데 이미 원숭이에서 소두증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그쪽에 있는 동물 환경 자체가 다 변했다는 거야. 왜 원숭이가 중요하냐면 원숭이가 인간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 무슨 뭐 개구리가 대가리가 2개 나온 거, 다리가 6개 나온 게 이거는 다른 요인이 있을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원숭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사람한테 이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지. 방사능이 그 사람한테 쌓여가지고 그게 나중에 이게 그렇죠. 나타나는 거죠. 결국에 그 시간을 계속 기다려봐야 돼. 1년 만에 무슨 사과를 하라고? 그러니까 뭔 아니 소리야 도대체? 지금 일본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서 거기서 뭐 편의점에 납품되는 음식들 거의 대부분 뭐 이런 거고 뭐 이런 얘기들 막 후쿠시마 산이고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근데 일본 여행을 갔다 왔어. 아니 나 일본 여행 갔는데 나 가서 막 일본 음식 먹었는데 나 아무 이상 없던데? 이러고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이 지진 태풍이 오는 이 와중에도 지난 한 달 동안 한국인만 180만 명이 일본을 방문을 했답니다. 우리가 일본을 지금 매겨 살리고 있어요, 관광으로. 물론 계속 환율이 떨어지고 국내 바가지가 극심하다 보니 그냥 싸게 갈 수 있으니까 간다라고 하지만 결국 거기 가갖고 방사능 오염된 음식 먹고 뭐 안 좋은 바이러스나 이런 거 옮겨와가지고 국내에 와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고 그 자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민주당이 왜 사과를 해야 돼요? 도대체 뭘 사과를 얘기하면 뭐 언론에서 받아 써줍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네가 일본 정부야? 네 일본 정부도 안 하는 말을 왜 우리나라가 하냐 우리나라 정부가 하냐고. 여당이랑 같이 1조 6천억을 써갖고 뭐가 안 나왔으면 16조를 써서라도 뭐가 위험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방책은 없는지 더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게 정부의 일인 거지. 사과를 응? 야, 내가 1년 동안 1조 6천억 썼잖아. 일단 쓴 영수증부터 갖고 와. 진짜로 그 실험을 했으면 그 실험을 한 데이터가 있을 거고 44만 번을 했다고 치면 엄청난 인력이 동원돼야 돼요. 대한민국 곳곳에서 44만 번의 실험을 1년 내내 하려면 그 연구 용역이나 인원이 몇 명이나 필요하겠습니까? 확실히 그만큼을 했는지 확인해 보자고. 아유 이 정부가 하는 말을 뭘 믿어요. 하나 믿을 게 없는데.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일본 지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5.9 이게 이와타 현까지 왔잖아. 지금 일본이 비상대책 회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재해 관련된 비상대책 회의를. 이 기간 중에 일본에 있는 모든 반도체 공장과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지금 심상치 않은 뭔가를 느끼고 있고 그동안의 지진 내지는 여진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일본의 원자로 시설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의심들을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은 지들이 더 조심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SM 리님께서 저는 동경에 거주를 합니다만 저와 일본 사람들 대부분 후쿠시마산 농산물 및 어패류는 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우리가 가서 퍼먹고 먹어주는 있는 거야.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이찍들 갔다 오는 건 뭐 어쩌겠어. 니들 갔다 와가지고 아픈 건 뭐 니들 자업자득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아, 그래, 남의 나라 문제.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방사능 관련 질병들이 높아지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전체가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왜? 이들이 이제 병원을 가는 횟수가 많아지고 이걸로 인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엄청난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연대 책임이야. 우리도 건강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